길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관동별격의 가장 마지막 결사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결사긴 했어요, 여러분.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이거 아까 체크 안 해줬구나, 얘들아. 그래서 적은 덧 밤이 들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번 송근을 베어 누워 얘들아 소나무지 근 뿌리 근자야. 그럼 결국에는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풋잠을 얼핏 드니 잠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 잠이 들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지 얘들아. 자 꿈을 한번 꿔봅시다.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나에게 하는 말이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꿈인 거예요. 꿈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 그대를 내가 모르랴 산계의 진선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한 사람이 야 내가 그대를 모르겠니? 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말하는 사람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서 생각해보면 꿈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네모를 쳐볼게. 한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나에게 그대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그대는 나겠지. 그래서 그대를 내가 모르랴 말한 사람이 내겠죠? 내가 모르랴 그럼 나 너 안다. 근데 누군데? 상계는 하늘나라가 됩니다. 위에 있는 세상이잖아. 상계의 진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선, 이거 참 진짜잖아. 신선이다. 그럼 너는 바로 하늘나라의 신선이야. 이거 자기 스스로를 또 신선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황덕경 일자를 어띠 그릇 늙어두고 라고 되어 있는데 황경경이라는 건 황정경께서 신선들이 읽는다는 도가의 경서인데 신선책이야 그냥 신선들의 책. 책 일자 한 글자를 어띠 어찌해서 그릇 잘못 읽었니 이런 뜻인데 이게 요 황정경은 옥황상제 앞에서 글자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쫓겨난다는 그게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우리 적강형 인물 이번 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기가 원래 신선이었는데 황정경의 책을 옥황상제 앞에서 읽다가 내가 실수한 거야.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어. 이 뜻이야 지금. 그래서 옥황상제 앞에서 저 경서 황정경입니다. 경서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인간 세상으로 쫓겨짐, 내쳐짐.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원래 신선이었는데 황정경의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너 인간에 내려와서 그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너 왜 자꾸 인간 세상에 와서도 우리를 따라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은 덧 잠깐 동안 아까 전에 적은 덧 사이에 라는 부분 기억나세요? 적은 덧 밤이 들어 적은 덧 잠깐 사이에 가디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오 라고까지를 그거를 이 사람이 꿈속에서 요 사람이 요렇게 얘기했구나 신선이. 그래서 북두성이 기울여 창의수를 부여내어 얘들아 북두성이라는 건 북두칠성이잖아. 근데 북두칠성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의수 푸른 바닷물을 부어내요. 그래서 이때 북두성이라는 건 북두칠성인데 여기서는 국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창의수 푸른 넓은 바닷물. 아이쿠 줄무늬가 이상하잖아. 다시 해볼게. 북두칠성으로 바닷물을 부어서 저 먹고 날 먹여날 저 먹고 이때 저가 누구겠어? 아까 꿈속에서 나온 신선 한 사람 지가 먹고 그 다음에 나를 먹이거늘 나에게 한 잔 먹게끔. 그럼 지금 꿈속에서 얘들아 신선하고 만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한 잔씩 바닷물을 받아 먹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술 한 잔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바닷물을 담아서 그걸 술
처럼 해서 한 잔씩 먹는다라는 느낌인데 얼마나 겸지가 크면 이걸 북두칠성을 국자로 삼고 동해물을 술로 삼아서 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이거 지금 호탕한 기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먹고 날 먹고 서로 서너 잔을 왔다 갔다 먹고 나니 화풍이 습습하야. 화풍, 얘들아 화사한 바람, 봄바람이겠지 뭐. 봄바람이 습습하야. 그냥 산들산들 불어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풍 여기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온화한 바람인데 진짜 뜻은 그냥 지금 5월달이잖아. 그럼 봄바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술 마셨는데 봄바람도 스르륵 불어.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 사실은. 그래서 냥익을 추여드니 냥익이라는 건 양쪽의 겨드랑이야. 봄바람이 나의 양쪽 겨드랑이를 막 이렇게 위로 축혀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 바람 타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이제 그 부분에 우화 이등선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술 먹고 이제 기분 좋아서 신선이 된 듯한 기분 정도로. 다음 더 읽어볼게요. 구만리 장공의 적이면 난리로다 라는 부분은 구만리, 얘들아 되게 구만리 장천이라는 말 쓰잖아 우리가. 엄청나게 까마득하게 멀고 높다라는 뜻인데 아득히 높고 먼 하늘에 적이면 적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대열이 아니야. 그냥 잠깐이면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나 지금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니까. 이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고로노나. 얘들아 그럼 지금 먹는 요 술 가져다가 사해 네 개의 바다, 그럼 온 세상이겠지. 온 세상에 골고루 논아서, 골고루 나눠서 억만창생을 다 취해 맹근 후에 억만창생 많은, 그러니까 억명이 넘는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곧혀 만나서 또 한 잔 하자꼬야. 그때 다시 만나서 또 한 잔을 하자꾸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말이 뒤자, 말 마치자라는 부분인데 얘들아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이술 가져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말을 마쳤다고 했잖아. 말을 뒤자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말이었던 거야 지금.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말은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한 말이지. 꿈속에 나타난 그 한 사람이 한 말이면 그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요 말은 화자가 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말. 정철의 말인데 이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의 고로 나눠주고 싶어. 그리고 억망창생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취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요 술, 신선과 함께 먹던 술을 줘서 취하게 만들다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백성들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관찰사잖아.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애민정신. 그리고 그 후에 그제야 곧혀 만나 다시 만나서 또 한 잔 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는 백성들 걱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즐기고 싶다. 그 다음에 나중에 즐김. 의 모습이 드러난.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선, 우, 그 다음에 후락.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즐기겠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얘들아 이 사람 바다에 들어와서 어떤 걱정을 했었냐면 임금님이 내려주신 나의 이제 여정은 끝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다시 서울에 가야 될 처지야. 근데 자연을 즐기고 싶어. 어떡하지를 고민하다가 거기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결국에는 백성들과 먼저 함께 즐거움에 내 백성들을 내가 잘 먹여 살리고 싶어. 그럼 먼저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후에 가서 즐기겠다잖아. 결국에는 나는 이제 갈등이 끝난 상태인 거예요. 자연도 좋고 임금님 명령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임금님 명령 먼저 백성들이 먼저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놀 거야 라는 이제 갈등이 여기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가 그 갈등 해소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나오긴 합니다.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 뒤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학을 타고 높은 이제 구만리 장공이었잖아요. 높은 구공에 올라갔어. 누가 올라갔을까? 내 꿈속에서 나왔던 신선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구공에 누가? 신선이. 공중 옥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그게 어제였을까 그제였을까 그래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뭔가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 다음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꿈속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꿈이 끝났어 이렇게 묶어주세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바다의 깊이를 모르겠지. 근데 끝인들 어찌 알랴. 그럼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끝을 어떻게 알겠니? 인간의 한계가 됩니다. 그리고 명어리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얘들아 명어리라는 부분에서는 밝은 달이잖아. 근데 1번 일단 밝은 달 하늘에 떠서 비치는 밝은 것 딱 하나 있어. 누굴까? 임금이겠지. 그래서 임금. 근데 그 임금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어두운 하늘을 빛내주고 있으니까 은혜라 볼 수 있겠죠. 임금의 은혜가 천산만락. 얘들아 그럼 되게 천개 만개의 마을과 산. 그럼 수많은 산과 촌락해서 온 세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 없다. 그럼 모든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쫙 비치고 있다를 드러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는 여기서 끝나는데 얘들아 낙구 뭐라고? 3, 5, 4, 3 시조의 종장의 글자 수랑 똑같잖아. 그럼 이것 시조의 종장과 같은 음수일을 지니면 형식상 정격가사 라고 보기로 했고 낙구 부분에 이제 주제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금님에 대한 얘기로 끝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후에 뭐 금강산이라든지 간동 팔경을 유람하면서 본 경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행가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내 먼저 간 다음에 금강산 보고 그 다음에 관동에 있는 팔경들 유람하는 여정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우국지정이나 영군지정, 애민정신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로서의 인식과 개인적인 풍류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신성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단 관리를 먼저 한다라고 드러날 수 있고 각각의 여정들에서 어디 갔었는지 부분은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기행가사니까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여정을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갔었고 어디는 안 갔었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 네, 핵심 정리 부분에서는 일단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철이 됩니다. 시적사항은 강원도로 임명받고 관내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고 갔고요. 정서와 태도에서는 유교적인 충의사상, 그 다음에 도교적인 신선사상 등이 같이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다양한 미적 범주의 사용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이 나와 있었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은 미적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누게 되잖아. 이렇게 그냥 아이고 삐뚤어졌네. 미적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눌 때 지금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고 화자가 말하는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부조화의 상태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상태에서 화자가 있는 현실에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쉽게 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족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우아미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만족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자연 속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자연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약간 아름다운 느낌 속에서 그거를 충족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느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우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고미는 이상과 현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상을 바라보면서
어머, 너무나 아름답잖아. 이렇게 하는 숭고미. 숭고미는 일반적으로 임금이거나 아니면 자연의 경이로운 풍경들. 아, 이거는 인간의 솜씨로는 정말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아까 전에 그 총석정의 그 육면체의 기둥 같은 것들, 요런 거 생각할 때,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숭고미로 갑니다. 근데 현실과 이상이 조화가 이루지 않는데 불편한 현실 속에서 이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비장미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일단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임금이 나에게 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비장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골개미가 있는데 불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상을 노려볼 수 없을 때, 부조화스러울 때 결국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뭐 풍자라든지 해악으로 나타내는 것을 골개미라고 부르는데, 이 시에서는 일단은 골개미 부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한글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아름다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물을 인간의 삶에다가 적용시켜서 망고대나 혈망봉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작가의 약간 절개라는 것들, 충신의 절개들 이런 것들을 드러냈었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이동하면서 따라서 화자의 정서 변화가 돋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잠깐만 한번 적어보면, 공간 이동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일단 별표 치고 내려올게. 여기 4번. 그래서 여기 밑에다 4번에다가 이쪽에다 좀 적어보면, 산에서 이 사람은 바다로 공간을 이동하게 되잖아. 산에서 바다로 이동을 했는데 산에서는 이 사람은 약간 이걸 좀 넓게 적어볼까? 산에서, 원래는 표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산에서는 내가 정치인, 그래서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군이라든지 우국이라든지 애민이라든지 선정의 포부가 더 많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일단 관리로서의 책임감 부분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사회에 대한 이제 약간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도 혹시 적어줄게. 연군, 우국, 애민, 선정 이런 것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면이 드러난다 라고 간다면, 바다에 가서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는 이제 뭐 술 취한 얘기들 나오고 술 마신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잖아. 인간 내면의 자유분방한 욕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도교의 신선사상, 자연을 즐기고픈 욕망이 조금 더 크게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도 애민정신 같은 것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 욕망을 좀 더 주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3, 4조의 사음보, 그리고 시조의 종자가자 3543이라서 얘는 이제 정격가사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주제에서는 관동지방의 이제 절경, 아름다운 풍경과 그것을 즐기는 풍류 및 유교적인 충의사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관동별곡에서는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생략과 비약을 통한 전개. 그래서 굉장히 생략을 빠르게 과감하게 팍팍팍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역동적인 경치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들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요. 과감한 생략과 압축이라는 부분에서 생략과 비약이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뭐 가는 장소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일단 임금님 만나러 갈 때 내가 지금 중림에 누워 있었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연추문까지 한 번에 후다닥 가요. 그리고 이제 임금님한테 뭔가 받는 장면이나 임금님 만나서 하는 장면 안 나와. 그러더니 이제 다시 또 이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후다닥 해서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 속도감 있게 내용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은 역동적인 은 같은 용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의 일단은 내적 갈등의 해결 방식들 한 번만 적어보면 내적 갈등의 양상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식을 보면 일단 왕경이 유한하니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찰사 노서의 공적인 업무이고 이거는 임금한테 받은 거니까 유교적인 것이고 사회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것과의 사이에서 객수라고 해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 개인적 욕구라든지 아니면 뭐 도교적인 관점, 그 다음에 본연적 자아에서 갈등을 벌였는데, 근데 이 갈등이 결국에는 결사에서 신성가의 꿈을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신성가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몽,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꿈에서 나오게 되는 강몽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꿈을 만나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되고 그런 꿈에서 나와서는 결국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충의와 영군시계 그래서 충이 먼저 충의 영군의 세계를 지향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먼저 잘 살게 하고 뒤에 가서는 내가 즐거움을 느끼겠다라는 그래서 선우락이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 임몽 전에는 얘는 요 위에 있는 왕경과 객수 사이에서 갈등을 했잖아. 근데 그 갈등 부분이 임몽을 통해서 꿈을 들어가고 꿈을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동별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